거의 하루에 한 2시간 자고 일했으니까 새벽까지 일하고, 이제 쉬는 날이나 아니면은 야간 근무일 때는 오전에 이제 노가다 같은 거 하고, 그러다가 또 나와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식당 알바하고 고깃집 알바하고 설거지하고 마케팅 회사도 다녔고 의류 회사도 다녀봤고 포잡도 뛰어봤고. 포샵이요? 네. 저는 닥친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요. 창업했을 때 있던 빚은 6개월 만에 다 갚았어요.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8시쯤? 그럼 퇴근 시간은요? 10시에서 11시. 제가 오픈하고 나서 코로나 3차가 터져가지고 아예 사람도 없고 막 이랬었죠. 기회가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3살 이아서라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기도 하고 한번 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강아지가 말을 잘 듣네요. 네, 애기라 가지고. 집에 커피 기계가 있는 걸 봐서는 네. 평소에도 커피를 즐기시나 봐요. 네, 커피 일할 때 많이 먹는 편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고깃집 하고 있고요. 소품샵도 하나 하고 있고 해외 홍콩에 직영점 하나. 기회가 좋았어요. 나이가 30대 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다 대출로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모아둔 거랑 이제 대출 받아서 그렇게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큰 돈이 필요한 만큼 그 규모가 크진 않았고, 초기에는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투잡으로 일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사업 비용을 알 수 있을까요? 8천만 원 정도. 프랜차이즈는 아닌 거죠? 프랜차이즈 아니고 문의는 들어오시긴 하는데 자신이 없고. 네. 그리고 프랜차이즈 하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생각이 따로 없습니다. 육즙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육즙에 대해 설명을 간단히 해주실 수 있나요? 육집은 부산에 몇 없는 우대갈비를 판매하는 전문점이고요. 뒷불 삼겹살, 돼지고기도 이제 핸들하고 있고, 생방송 투데이 한번 나갔었고요. 문포동에 위치한 분위기 좋고 데이트하기 좋은 웨이팅하는 맛집입니다. 육즙 말고도 다른 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보통은 이제 소품샵에 직원이 있고 이렇게 가깝거든요. 거리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에요. 그럼 창업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거네요. 소품샵까지 합치면 4년 정도 됐어요. 네, 육집은 한 2년 반 됐고, 제가 오픈하고 나서 코로나 3차가 터져가지고 아예 사람도 없고 막 이랬었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8시쯤? 그럼 퇴근 시간은요? 10시에서 11시. 집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이런 집을 마련할 수 있었나요? 일단 제가 거의 주 7일 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일을 계속 하던 사람들은 쉬면 더 몸이 아프고 막 그래서 일단 열심히 일하고 돈 열심히 모으고 해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여기 집은 얼마인가요? 매매로는 6억, 7억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빚을 갚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3억 좀 이상 있었는데 거의 다 갚아가고 있습니다. 창업했을 때 있던 빚은 6개월 만에 다 갚았어요. 저는 뭐 어차피 돈도 잘 안 쓰고 그냥 쌓이면 빚 갚고 뭐 이렇게 했죠. 가게를 위해서 재투자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건 항상 하는 편이에요. 마케팅에 비용을 쓴다든지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품질을 올린다든지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어느 쪽으로 하고 계시나요? 원래 그거 하기 전에 마케팅 회사에서 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스폰서나 블로그 제가 작업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좀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미 과포화 시장 아닌가요? 근데 뭐 어쨌든 저희는 명칭이 있으니까 누군가 궁금하면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소개를 한다든지. 본인이 블로그랑 인스타를 한다고도 하니까 마케팅 비용은 거의 안 드는 건가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내예요. 얼마 안 드네요. 네. 근데 이제 내부 마케팅이나 이제 입점 고객 마케팅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약 오셨을 때 서비스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군인, 경찰, 소방관, 국가유공자 할인 이런 거 해준다든지, 손님들한테 대하는 서비스나 이런 교육들을 다 이제 하면 그들도 받아가는 게 있어야 열심히 하니까. 제가 항상 오시면은 결제할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저희가 더 감사하죠. 그러면 저도 아니 제가 더 감사하다. 경찰분들 오시면 장난으로 그러죠. 저희 좀 지켜달라고. 존경심? 감사함? 약간 이런 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마케팅이 돼서 뭐 회식도 많이 오시고. 제가 정기 배송 받거든요. 야채를. 그걸 다 못 먹으니까 네. 가게 가져가는 거예요. 가게에서는 다 쓰니까. 네.
야채 정기 배송 이런 거 그냥 건강 관리?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기 전에 어떤 네. 일들을 하셨나요? 저는 마케팅 회사도 다녔고 의류 회사도 다녀봤고 포잡도 뛰어봤고 포샵이요? 네. 청소하고 뭐 시황 알바해보고 저는 닥친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럴 만한 좀 사연도 있었고 일주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권도 거의 30대 돼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필사적이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전역하고 취업 사기를 당했어요. 취업 사기? 네, 취업 사기를 당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해준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자만 한 달에 막 한 130만 원씩 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걸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22살이었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고시원, 고시텔이 50만 원이었거든요, 월. 생활비 이런 걸 빼도 200만 원 이상은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포기했어요, 그때. 일단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공장 안산에 공장에 들어갔어요. 새벽까지 일하고 이제 쉬는 날이나 아니면은 야간 근무 때는 오전에 이제 노가다 같은 거 하고 그러다가 또 나와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식당 알바하고 고깃집 알바하고 설거지하고 막 많이 했을 때 이제 포장까지 하다가 제가 한번 쓰러진 거예요. 과로로 한번 쓰러지고 나서 일을 좀 줄였죠. 그때가 포잡이었던. 네, 그때 거의 하루에 한 2시간 자고 일했으니까 그때 정신 좀 차리자 하면서 운동도 좀 하고 제 돈이 생긴 게 너무 좋았어요. 그때 이제 전국 여행을 했었거든요. 네. 다 갚고 저도 이제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행을 다니다가 마지막 여정이 부산이었어요. 그때부터 눌러 앉게 된 거죠. 그때 부산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렇게 테이블 랭은 어떤 정도로 설치되어 있나요? 대기하시는 손님들 웨이팅 몇 팀 정도가 평균인가요? 주말에는 많으면 20, 30팀까지 평일에는 10팀 정도? 뒤에 있는 사인들은 뭔가요? 오셨던 연예인분들이랑 운동선수분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직원은 몇 명이나 있나요? 파트타이머까지 포함해서 17명. 가게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네요. 45평 정도 돼요. 네, 주방까지 포함해서 룸이랑 다 포함해가지고. 저쪽에는 고기가 많은데. 이거 에이징 하는 거예요. 베이징이요? 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숙성을 해서 네. 양념에 재우거든요. 네. 양념에 재우는 게 3일, 그 다음에 돼지고기는 14일. 밑반찬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위쪽 보시면은 네. 뭐 옛날 소세지부터 해서 저희 무생채 직접 다 만들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쌈 종류 이제 비벼서 같이 파절이처럼 드실 수 있게 만들어놨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8가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부산에 살고 있는 19살 행동대장입니다. 여기서 근무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4개월.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요. 사장님이 좀 많이 괴롭히시는 성격 같아요. 많이 놀리세요. 제가 약간 타격감이 좋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이제 그만둘 거기 때문에. 다음에 놀러 오실 거죠? 아니요.